제주도의 PC방이랑 서울에서 패션 있는 거랑 격투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조금 얇아도 된다? 제일 좋네요.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어디가 땅이에요? 어디가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써 있지? 네, 이렇게. 네. 예, 아 이거 너무 못 그렸다. 이거 어떻게 지워요? 공해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 분해가 안 되는 재질이라서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쓰라고 하는데 쓰고 싶지 않은 재질. 손잡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다 하면은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건축 트리오예요. 즐거움을 드리는 건축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친환경 건축 전문가 유보영입니다. 저는 목조 건축 전문가 고영목 건축사입니다. 짓는 게 일반 집하고 뭐가 그렇게 순서가 다르고 뭐가 많이 달라요? 시공 순서가 다른 건 아니고 시공 방법이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뭐 단열, 그 다음에 기밀, 특히 열교 차단,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 열교 차단. 네, 열교 차단. 열교 차단이 뭔지?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단열하고 열교 차단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부분 정도? 네. 이렇게 집이 있고요.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경우엔 이렇게 데크를 하는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차양을 하는 네.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붙어 있는 요 부분이 열이 흘러가는 이 열교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열기초는 왜 해? 열이 흘러가면 결로 그러니까. 에너지도 손실되고 그런 부분에 곰팡이도 나고, 그러니까 열교를 차단하는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모를까 봐 혹시. 네. 네. 이거를 이제 열교 차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골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을 띄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별도의 차단제를 붙이는 거예요. 안 부러져요?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다 검토를 한 그 특허받은 재료가 있고요. 네. 데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골조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열재를 한다든지 이런 하는 방법으로 브릿지를 끊어주는 역할. 여기 가능한 게 뭐냐면 이 패시브하우스 주 구조가 목 구조예요. 콘크리트나 이런 거면은 일피에 탓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어려운데 목 구조를 지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만 놀게. 밖에 게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통로가 안 생기게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든 밖에 있던 게 안에 들어오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열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집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단면도 그리신 거죠? 네, 단면도 예. 어디가 땅이에요? 어디가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서 있지? 자, 이렇게.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있고, 단열을 보통 우리가 일반 건축물은 이렇게 하거든요. 지붕 여기다. 밑으로. 지붕 밑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부에 하긴 하는데 이쪽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단열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어디가 히트 브릿지가 되냐면 이런 부분이 히트 브릿지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히트 네.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이 기초 측면 부분, 까지. 기초 측면 부분을 단열재를 해서 단열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얘를 이제 위로 내려서? 올리는 거죠. 아, 아니 위로 위로, 예, 올려서? 위로 올려요. 얘를 안 하고 이렇게 위로. 그리고 이렇게 감싸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열교 차단제를 붓던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단열재는 보통 뭘 써요? 패시브에는 셀룰로즈라는 것도 많이 쓰고 목조니까. 오레탄 폼 이런 것도 쓰고 경직 오레탄 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콘크리트 경우에는 이제 지중으로 묻히는 부분 DL에서 30cm까지는 약간 습기에 강한 단열재 아이소핑크라는 그 빨간. XPX 단열재를 쓰고, 그 위에는 그냥 일반 평범한 EPS 비드법 보온판 스티로폴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요. 야이멘션 동영상에서 나왔던 그 무슨 단열재 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글라스홀 단열재인데 건식으로 뭔가 벽에다 붙일 때 끼워넣고, 시공성이 끼워넣을 때. 좋으니까 단열재를 여러 가지를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단열재는 뭐예요? 목조 건축 전문가는 목조 건축의 단열재 뭐 쓰시나요? 저희는 두 가지를 써요. 목재 사이, 기둥 사이에 글라스홀이나 뭐 경직 우레탄 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외기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스티로폴 이렇게 두 단계를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반 단열재 기준보다는 한 2배 가까이 두껍게 쓰는 거죠. 비드법이라고 하는 그 알갱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쓰고, 아니면 이제 아이소 핑크라고 해서 이제 약간 붉은 핑크색이라는 건데, 그건 이게 뜯어지지 않는 굉장히 하드한 재질로 된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이 단열재가
참 어려워요. 공해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고 잘 분해가 안 되는 재질이라서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쓰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불에 타지 말아야 되고 불연제. 안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연기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엄청 까다로워진 건축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택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 지붕 같은 경우에 여기는 스티로폴 붙이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시공상. 그런데 거기에는 뭐를 붙이냐면 글라스울 판재 같은 거. 왜냐하면 시공성이 좋으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단열재가 불이 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유해 성분. 성분. 요즘 네. 되게 민감하거든요. 유해 가스가 나오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잘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제주도에 패시브 하우스 짓는 거랑 서울에서 패시브 짓는 거랑 벽 두께가 다르다 그러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중부 1, 그리고 중부 2, 그리고 남부 지역, 마지막으로 제주도 이렇게 있는데 단열재 기준이 다릅니다. 즉 제주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조금 얇아도 된다? 그러니까 얘를 패시브로 풀면 같은 단열재 두께면 제주도는 리터스가 낮을 수 있고 그렇지. 강원도는 같은 단열재 두께면 리터스가 높고 높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주도에 짓는 게 제일 좋네요? 비용 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지. 비용면 근데 사실 전체 비용에서 단열재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인데 집이 아니고 그 지역,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땅에서 발생되는 건축 비용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때 땅을 고르실 때도 아무리 제주도가 싸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안 나온다든지 뭐 상수도가 안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런 게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패시브 공사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아는 거랑 다르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 도면을 잘 그리면 되잖아. 건축 도면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면 디테일이 있고 시방서가 있지만 현장에서 사실 그게 무시되다시피 이거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시공사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의 마인드. 사실은 시공사는 그 비용 안에 그거를 끝내줘야 되는 빨리 하고. 빨리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를 위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현장 소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건축주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시켜야 되는데 되는데 돈은 무조건 싸게. 요만큼 주고 이만한 퀄리티를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현장 소장의 마인드를 네.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질문에 공사비 이렇게 줄이는 질문은 없습니까? 공사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다 하면은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좋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가 삼합이 맞을 때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또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건축주분께서 갖고 있는 예산에 규모 선정을 해서 자기에 맞는 요구하는 거예요. 건축사들한테. 제가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은 이만한 게 필요하고 우리 가족은 이만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라고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옆에 집 300만 원 줬다가 그게 설정이 되면은 말씀드렸던 기준이 돼버리니까. 한 요 정도 리터에 제한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한다면. 예를 들어 환기 장치를 얘기를 할게요. 환기 장치도 정말로 1,5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가 있어요. 적정 기준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건축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네. 집을 지으러 올 때 요거는 생각하고 오세요. 혹은 요거는 꼭 준비해 가세요. 어떤 사람은 이미 도면을 그려오시는 분이 네.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디자인을 하는 거는 건축사의 몫이고 오실 때는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를 차라리 그냥 글로 적어 네. 오시는 거. 내가 뭘 할 것인가라는 꿈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꿈. 왜 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꿈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할 것 같아가지고 예. 딸이 둘이고 부부가 있는 음. 건축주가 있었는데 그 주방은 작아도 됩니다. 거실은 아주 컸으면 좋겠고 TV가 없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옷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은 한 장소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식의 꿈을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땅을 처음에 찾으실 때, 땅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생각이 들 때부터 건축사한테 꼭 오세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그런 계획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땅은 여기가 좋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패시브하우스 하면 무조건 1.5리터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1.5라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그리고 검색하다 보면은 그 인증 최소 그 최하 이게 가장 좋은 기준이 1.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좀 많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꼭 패시브는 그게 아니어도 된다. 이런 리터 개념을 뭔가 하려면 건축사분한테 문의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인가요?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당연히 건축사한테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해야 되겠죠. 집을 짓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세요. 공부하기 힘드세요. 그냥 건축사분한테 찾아오셔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러 가는 건축주의 입장으로 네. 뭘 준비해서 물어보러 가면 제일 좋을까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별다른 별다른 건 없고 집을 지으러 오실 때는 그 집에 대한 공간, 그냥 그 꿈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인증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집을 짓고 싶고 내가 살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쾌적하고 기능이 담겨진다면 더 좋은 거니까. 예. 건축사가 해결해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해주세요.